결국 기소장을 중국에서 썼다는 얘기까지 믿으시더라고요. 헌재 내통설도 아직까지 믿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중국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네.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의 열강 중에 하나고 그 네. 말을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할 필요 있는 대외 관계 생각 조심해야 그렇죠. 되는데 너무 중국이라는 나라를 쓰는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과소비되고 오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여의도 집회에서 한 직장인 분이 그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바람막이를 만드시려고 그 사케 네. 종이로 된 사케를 그걸 네. 집에서 이걸로 바람막이 쓰면 되겠다 썼는데 이제 사케 한문이 써 있잖아요. 어.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걸로 이제 구구 유튜브 중국 사람 나왔다고? 중국 이거 보라고 중국 사람 나온 거 보이냐고. 쌌겠네. 예. 그러니까 한문이 써 있으니까 그 종이 가게 그걸로 완전히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네. 일방적인 추종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집회 관저 앞에서도 성조기 드시는 분 네.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와 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중 정서 좋게 말하면 아니면 협중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기대는 전략 같아요. 협중 정서에 기대는 협중 거다. 정서에 기대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나중에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12월 13일 담화였습니까? 그 담화에서 그 반국가 세력과 사회 전복 세력을 구별해서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을 유시로 한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국가 세력 아니면 사회 전복 세력이겠죠. 그 그렇겠죠.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 파이가 아닌 다른 파이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파이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중국인이 해킹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대통령 저는 들으면서 사회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구별해서 쓰는데 그러면 하나의 세력을 어디로 볼 거냐가 굉장히 대통령의 인식론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미 12월 14일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노상원류의 세계관에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90명 중국 해커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관이의 중국인 90명이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유튜브에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수백 개 채널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네. 중국어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한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들이 자기 차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풀이하면 뭐 한국을 정리한다 이렇게도 풀이가 돼요. 한국의 물건을 싹쓸이한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나는 이제 중국에서 온 젊은 말하자면 사업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해서 자기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가 한남동도 이제 말하자면 여러 소호상들도 있고 이렇게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서 찍혔나 봐요. 아. 그러니까 봐라. 드디어 증거가 발견됐다. 아. 한국을 정리하러 온 애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이게 붙이고 다닌다. 문제가 뭐냐면 내란에 동조하는 사실상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근거가 불분명 그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한 선관위 중국인 90명 뭐 요원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거를 스카이데일리라는 정체불명의 약간 그런 매체에서 그걸 또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럼 그걸 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 세계관을 공유하신 분들이 이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막 퍼날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막 또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맞아요. 자기가 예. SNS에 올려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납득의 이유가 되거든요. 명분이 되고 야, 국회의원도 이 이야기를 자기 SNS에 올릴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니? 당연히 사실이지. 이렇게 되면서 명분이 된단 말이죠.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네. 시장 경제 제도를 뭔가 선망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금의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을 비난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무논리에 허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얼마나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세계관 속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우리 헌법상에 보장한 걸로 보면 북한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와 반대되는 국가. 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근데 지지율 1등. 나 날아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요. 이 논리 아닙니까? 간단히 네. 얘기하면 네. 그게 반국가 세력의 논리예요. 저 이재명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순화된 버전의 용어들이지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카톡방 보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탄핵되면 지금 체포되면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길에 이제 현수막도 걸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세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 세력에 상정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유튜브 상에서 횡행하던 음모론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에 있던 음모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좀 큰 유튜버로 올라오고 네. 다시 이게 그렇죠.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악순환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이너한 세계와 큰 유튜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85%의 국민들은 야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유니버스, 그러니까 저희는 망상 유니버스라고 쓰고 망상 있는 유니버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망상 유니버스에서는 이미 완결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은 존재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는 거냐? 중국이 뭘 했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염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정치 저관여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중국에 뭐 어떤 행위가 있어서 저렇게 중국 얘기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망상 유니버스 안에 있으면 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현실 세계에. 야, 근데 이런 망상 유니버스와 함께 그 등에 업고 계속해서 관절을 지키는 그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다 보니까 연봉을 이제 2억 6,200만 원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세전 기준으로 매달 이제 탄핵이 안 되면 2,183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탄핵 될 때까지는 계속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월급은 못 받는 걸로 신분을 정지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니까. 직무를 아예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용시키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네. 바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문호동 무임금이죠. 아니 괜찮아요. 문호동 예. 무임금을 떠나서 다른 지금 건으로 탄핵 소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라고요, 내란.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월급을 그대로 받아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도 좀 많이 짜증이 났었던 게 방통위원장 이진숙도 그렇죠. 그 직무정지 중에도 계속 따박따박 월급을 네. 지금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현 전 내란 주요 종사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퇴직금 퇴직금 연금을 신청을 네. 해서 국방부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웃긴 게 해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내란 실패 이후에 지금 신청했죠.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추미애 의원이 공개했잖아. 네. 근데 분이 아니라고 그랬다며. 추미애 의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네. 그 국방부가 한 거라고. 근데 방금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국방부가 우리가 안 했는데. 그거 아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네. 서류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한 걸로 돼 있어. 아니 그거를 참 꼼꼼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게 네. 그 가족들을 진짜 위해서 남기는 건가요? 진짜 오대수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연금 신청을 우리도 다 말하자면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본인이 안 하면 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면 서류를 작성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기관이 한 거라고 하루짜리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아니 그 국방부가 하면 국방부가 한 게 문제가 돼요. 네. 야 그리고 이게 근데 오늘 하루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언론 검증 없이 실어주는 언론들도 맞아요. 저는 맞아요. 좀 많이 네.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퇴 이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 짚어줘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인지 틀린 말인지 왜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 없이 그냥 실어주니까 네.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강소 정당으로 알려진 개혁신당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민노기 평론가님 네. 총평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개혁신당의 내부 사정을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허은하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 사이에 굉장히 좀 이 세력 다툼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뭐 사무총장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지금 개혁신당을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을 창당한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도 마음대로 지금 못 날리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하는 걸 보면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을 때 당했던 것 거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잘 알아? 도대체 개혁신당 네.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 같은 기자회견을 어제 열어가지고 이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 의원이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워낙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들여다 보면 뭐 더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근데 이게 소수 정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명명가에 유지하는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 같은 거거든요. 명망가 중심의 정당.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신당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개혁신당 이꼴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 상황에서 이준석은 근데 이거를 창당하면서 여러 가지 정당이 갖춰야 되는 꼴에서 허은하 대표를 이제 말하자면 본인은 네. 본인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아,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그렇죠. 예. 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저거 어차피 이준석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모든 말하자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소수 정당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도 심상정 의원 마지막에 심상정 의원은 사실 당적 결정이나 이런 거에서의 참여도가 낮음에도 낮았던 어떤 사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심상정 의원만 보이기 때문에 저 정의당은 심상정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과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개혁신당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좀 그런 소수 정당의 소수 정당의 이제 한계 네. 이런 거 같고 윤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문법이 굉장히 강하고 네. 본인이 어떤 처해진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회로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하면 나는 이 버튼을 누르지,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너는 그렇게 하겠지. 게임하듯이. 그러면 예. 나는 다시 이 버튼을 누를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권력과 싸울 때는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어요. 네. 뭣도 없는데 잘한다. 음.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전제한, 저거 개혁신당은 이준석 거 아니야? 근데 왜 당 대표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네. 어떻게 되냐? 결국 그 당이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좀 네. 수습을 여기서 양보는 그러면 누가 해야 네. 되는 겁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이- 해야죠. 네. 네, 양보를.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풍경을 이제 제가 녹화 방송을 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와, 네. 완전히 봉숭아학당이던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로가 네. 이제 카메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연령대도 젊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네. 서로 이제 니탓 내탓 하는데 차마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가 없던데요. 보니까. 아니, 네. 실제로 그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 그냥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네. 자꾸 쏘더라고 이거 보니까. 무슨 뭐 앞에 기자가 있든 없든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의 미래가 저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 네. 네, 저는 좀 절망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네. 이준석- 제가 뭐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국민의힘에 반발해가지고 뭐 보수적인 어떤 그런 거 새로운 보수를 네. 뭐 세우겠다 이런 걸로 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국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나왔을 때는 그 피해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상으로 분명히 네. 보이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개혁신당으로 오기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네. 총선 과정에서 한번 이낙연을 또 깼잖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당 대표랑 싸워 또 깰라 그래. 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자기를 자꾸 작게 작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 사업은 못하고 개인 사업자만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 윤석열 체포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론의 레이더에서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명태균 게이트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앞에 놓인 이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40대 기수론까지 얘기하면서 네. 대선 그러니까 출마 이제 때 뭐 그랬잖아요. 대선 네. 출마할 생각에 예. 본인은 엄청 부풀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준석의 이미지는 이제 어디 가든 집안 싸움 일으키는 맞아요. 사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정치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을 쳐다보면 마땅치가 않아. 자기가 보기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보수 출신에 내가 그래도 나가서 하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좀 꿈을 꿔도 되는 이제 그리고 생물학적인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우리 당을 딱 장악을 하고 있어야겠다. 조직을 갖고 네.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비록 적지만 이 조직을 갖고 저 큰 정당을 내가 넘길 수 있다. 일단 진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조그만 거 하나 관리하는데도 그러니까 집안 단속도 네, 못 저렇게 하는데 하는데 지금 무슨 네. 뭘 하겠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인 이준석에게도 뭐
돌이킬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싸우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게 문제 같아. 맞아. 도대체 명확하지 사람들이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 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 안 하고 옛날에 총선 때 너 찾아와서 나 비례 달라고 했잖아. 옛날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현안이 뭔지 어떤 이유로 이제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당원 당규를 고치려고 했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국민한테 내놓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 중심으로 진행이 돼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은하 대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대표가 허은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김철근 사무총장 등을 중심으로 대표를 패싱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적된 불만이 허은하 대표를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일정 부분 좀 들어주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자초했던 측면이 많은 거고요.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 행보에 이게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자신이 호기롭게 벌써 40대 기술은 얘기하면서 네. 대선 출마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연단에 예. 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들 이게 결국은 그의 발목을 크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윤석열 측에서 공수처에 망신주기 체포영장 집행 재차 유보를 요청한다 뭐 이런 걸 보내왔다는 건데 아니 왜 망신 죽입니까? 그냥 본인이 나와서 수사 받으면 되는데 안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인 제공자가 지금 자기가 조사 받는 거는 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렇다 조사 받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헌재 심판정에 먼저 가겠다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하면서 선헌재 후 조사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란을 일으킨 자가 당해야 되는 사회적 처벌과 여러 비난과 법리적 책임에서 망신은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망신도 망신은 그 친일 쿠데타가 실패한 순간 그 뒤에 훨씬 더 엄중한 걸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 자기가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정치 탄압 받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변호인단의 전략 자체가 지금 뭔가 어느 도단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저게 망신주기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망신주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찾아보면은 네. 사실은 여당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통 야당의 언어예요. 그렇죠, 저게 그렇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망신주기식 소환을 한다. 네. 망신주기식 영장청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망신주기 말을 꺼놨다. 스스로 지금 야당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그리고 거예요. 네. 대한민국 수사사에서 망신주기 제일 많이 했던 수사팀이 어딥니까? 검찰 특수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 수사 기법을 사실상 만들어낸 데가 고안한 네. 데가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윤석열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서 특수한 그 조직들이 저 망신주기를 만들어냈던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진짜 변호를 하려고 저기 들어간 게 맞나? 아니 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그 앞에 모였던 44인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변호인의 그러니까 피고인의 나한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이익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치, 내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요만큼의 응. 진짜 이거를 보고 지금 네. 김영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형사재판에서 저런 얘기까지 하지?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맞아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김영현도 윤석열도 판판이 껴져요. 굉장히 지금 응. 그러니까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 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헌재 재판 영상을 보면 변호인들이 이 재판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없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구나. 그냥 나와서 놀 수는 없으니 의뢰인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는 말만 하고 의뢰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만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의뢰인이 야 이 말은 꼭 가서 너가 해야 된다.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일단 그건 가서 해서 보셨죠? 저 이거 했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 취지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은 1차 변론기일이라서 본인 당사자가 안 나오면 연기가 될 텐데 2차 변론기일 목요일부터는 없어도 갑니다. 그냥 가는 그럼 거예요. 아까 우리 네. MC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들이 영상을 열람하고 보게 되면 네. 그 변론의 현장에서 유무죄가 아니고 탄핵 유무를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고 헌재도 이렇게 되면 재판의 기본 원리상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제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증거 제출이나 이런 것도 말로만 하고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내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판은 네.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